네, 반갑습니다. 소속 다이아몬드 방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고 DBC 입과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전 장소에 앉아 있었던 게 벌써 19년, 20년 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는 너츠앤볼츠 1번부터 6번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1시간 반에서 3시간을 했었거든요. 이걸 오늘 1시간 20분 안에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죠? 앞으로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12가지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츠앤볼츠라는 게 왜 이렇게 꼭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구조물에 있어서 너츠와 볼트는 결합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탄탄한 구조물을 지으려면 어쩌면 그 결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자본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정보라든지 아이템도 골라야 되고 어디서 장사할지 위치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시작이 다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바로 스폰서님과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해볼지 로드맵을 한번 적어보는데요.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막연하죠. 그 비즈니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로드맵을 그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글드림의 자랑 복제 사이클 이 8가지 스텝 속에서 이걸 기둥 삼아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플랜과 함께 내가 언제까지 어떤 단계까지 그죠? 내가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되고 싶다. 혹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이런 플랜을 스폰서님과 함께 3년 플랜을 통해 가지고 함께 짜 나가면 더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년 플랜을 짜고 로드맵을 짰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조금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메이와 다른 일과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의 차이가 좀 그건 것 같아요. 아메이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 어렵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움이라는 그 중간의 간극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프나 한번 쳐볼까 하면 내일 바로 필드 잡는 사람 있습니까? 레슨부터 받아야 되죠. 나 부동산 한번 배워볼까 하면 내일 바로 건물 계약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더라는 거죠. 먼저 배워보셔야 되는데요. 이글드림에서 30가지 복제사항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30가지의 복제사항, 또 누군가는 또 얼마 전에 또 20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또 30가지라고 해서 저희가 35가지로 통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체화시켜 나가는 거, 제품에 대해서도 배우시면서 또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우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다 배워야 시작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롤링 스타트라고 합니다. 배워 나가시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DBC 1주차에서 풀어주셨을 겁니다. Q&A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Q&A가 해소되지 않으면 진정한 열심이 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래도 아메이가 비싸긴 비싸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던지 그래도 스폰서 좋은 일 아니야? 아무리 그래 뭐 수익 112 보고 뭐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스폰서 좋은 일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의 큐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야만 진정한 열심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진짜 좋아하는 그 감정, 결국 우리는 감정이 복제되고 전이 되면서 파트너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부터 그런 클리어한 감정을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납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5번째, 포기와 유보가 필요합니다. 뭐 개모임을 포기하고 TV를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 배울 때는요. PB와 TV는 반비례한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TV를 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PB는 내려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고 집에 있는 유선선을 자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단은 어머님이 하셨는데 대가지불은 제가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TV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대가지불과 포기와 유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스타 알람이라든지 틱톡 알람 혹은 카카오톡 중요한 방에서 알람이 오면 그 휴대폰 보는 걸 참을 수 있으십니까? 참을 수 없죠. 그죠? 뭐 견뎌야 돼 이렇게 해서 참을 수 없죠. 혹자들은 또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쩌면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더니 아이를 많이 울리고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많은 거리를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지금부터 3년간 애를 울려야지라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포기와 유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가지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약간 반발심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은 아마 아메이가 되게 좋았을 겁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대가지불로도 보이고 뭔가 참아내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분은 정말 좋아서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개모임도 안 가고 아메이 미팅에 참석하더라고요. 뭐 소수는 정말 개모임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대부분은 이제는 아메이에 오는 게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뭐냐면 포기와 유보라는 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즉 더 원하는 것 때문에 덜 원하는 것들이 포기되고 유보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참고 해야지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와 한번 진짜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시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동의 시간이 시작되죠. 뭐냐면 바로 못난 시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좀 삐까뻔쩍한 시작을 좋아해요. 뭐 오픈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려한 시작을 좋아하는데 그만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이글드림의 탑리더님이신 권인근 스폰서님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못난 시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시작을 아무렇게나 대충이라도 해버려라. 그러면 하면서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너무 많은 큰 힘을 싣게 되면 두 번째는 그 기대감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떼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실수로 출간했던 책의 내용인데요.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쉬운 시작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혹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못난 시작을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이 10번을 사업 설명했고 못하는 사람이 10번을 사업 설명했어요. 누가 파트너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도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사업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나 사업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나 조인되는 비율이 같더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의 로스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별거 아니라도 작은 못난 시작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배웠습니다. 배워서 정말 못난 시작 어설프지만 한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가서 실험도 보여주고 말 가진 게 좋은 건지 빨간 게 좋은 건지 구별도 못하는 분들에게 다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 에센스 한번 안 발라본 분들에게 마스크팩이라고 피부가 완전 뭐 실크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근데 제가 그나마 잘했던 건 멈춰서서 고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면서 고민했다라는 거죠. 하면서 수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메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표가 되는 꿈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장래 희망, 장래 직업을 물어보는 것 같죠? 이대로 살고 싶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가장 공통된 감정이 지금의 삶처럼 계속해서 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현실에 다들 불만족인데 무엇이 채워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불만족이지만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 정도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내 욕구를 정의해 보자라는 거죠. 남성분들 뭐 좋아하십니까? 차 좋아하시죠? 요즘 뭐 BMW 벤츠 타가지고는 어디 가서 뽐내기가 어렵죠. 이제는 롤스로이스 정도 타줘야 아, 좀 특별한 차구나. 도로 위에 사람들이 매너가 좋구나. 잘 비켜주구나라는 걸 느껴보려면 롤스로이스 정도는 타야 된다고 합니다. 어쩌다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가사 도우미, 호화여행, 뭐 또 애들 유학이라든지 뭐 잔고 한 10억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잔고 10억이 있으면 갑자기 앞에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도 여기 나오려고 하다가 잔고를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 돈의 액수가 모자란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큰 돈이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이런 꿈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도 좋고 나도 왠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근데 하지만 저 심층으로 내려가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죽진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다가 점점 꿈들이 압축됩니다. 뭘로요? 대상으로 압축이 됩니다. 즉, 내 욕구가 아니라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했을까를 보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이야기를 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 남편, 뭐 아이들, 뭐 와이프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나 이런 부모님이 되고 싶어. 이런 자녀가 되고 싶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죠? 나는 아들 같은 딸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미 우리 외모는 합격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압축이 한 번 더 됩니다. 아미를 하다 보면 어떻게 압축이 되냐면요. 결국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옳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 딱 하나 남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꿈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꿈이라는 건 사실 뭐 지나가다가 뭐 좋은 차가 지나갔어요. 혹은 좋은 집이 지나갔어요. 아, 저거 괜찮네 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까먹어 버린다면 우리는 바램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표준어로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지갑에 그 사진을 오려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는 예전에 그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하나가 짐 캐리 그 친구가 뭐 10만 달러 수표를 매번 갖고 다니면서 RVD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품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이룰 것 같습니까? 하면 누가 봐도 두 번째 사람이죠. 그 두 번째 사람과 첫 번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나요? 꿈이 망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그걸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꿈을 만들면 그건 의식적 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뭘 하시고 싶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면 나는 이런 차도 타고 싶고요. 뭐 그런 집도 살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내일 되고 모레 되면 까먹기 십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까먹어지지 않고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의식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기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반복이 그걸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분 처음 운전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아마 좀 면허증 없으신 분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처음 운전을 해보면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서 뭐 왼쪽 오른쪽 볼 그것도 없고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고 져 있고 주차할 때 어깨 라인 맞춘다고 정신없고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5년 10년 운전하면 귤 까면서 문자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으로 운전이라는 게 가버려. 무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줬을까요? 사고 날라 할 때 계산해서 생각해서 여기서 핸들을 몇 도로 틀고 공식대로 우리가 틀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틀어버리죠, 그죠? 무의식은 우리를 늘 지켜줘 왔어요, 그죠?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 꿈이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그 책이 보물지도라는 책입니다. 보물지도라는 책을 보면 지도 그림은 하나도 없죠. 지도가 아닌데 이건 그냥 사진첩이잖아요. 왜 이걸 보물지도라고 할까요? 목적이 뇌의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면 뇌는 스스로 그까지 가는 길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보물지도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한번 이 꿈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지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재능은 들은 걸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도 여기서 따라하실 분 10%에서 20% 되면 성공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고 핸드폰을 열어서 이런 사진들을 구글에서 찾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메이 안에서 10%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대단한 가게를 열고 대단한 직원을 찾고 뭐 대단한 회계사무소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시작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그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먼저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메이를 조금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꿈을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SP나 GP 이쯤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루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죠. 저도 이 안에 보면 SM5라는 차가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요. SM5 차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붙여놓고 주위에 SM5를 살 거라고 막 얘기를 한 1년 정도를 하고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할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 그 돈이 다 되진 않더라고요. 차가 2천 몇백이니까 제가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신뢰를 가지더라고요. 외치던 걸 해냈잖아요. 그냥 살다가 SM5 탁 살 수 있죠. 그걸로는 사람들이 흡인력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뚜렷한 대상을 주위에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갈 때 사람들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큰 꿈을 이야기해도 믿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꿈이 한 걸음 만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디로 이사를 갈 거야 하는 게 오늘 열심히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꿈까지 가기 위한 작은 계단을 저희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목자에 표시할 표자죠. 그죠? 목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시화시켜 놓는 거. 난 언제까지 SP를 한번 해봐야지, 언제까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봐야지 라는 것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 그러면 목표는 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어떤 핀을 내가 한번 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목표를 가지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부담은 스러울 수 있죠. 왠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목표를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가 왔죠. 비가 한번 싹 오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비온 그 자국이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죠 거의. 뭐 다 쨍쨍 말라버리잖아요. 전 그게 목표 없이 그냥 하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양동이를 두고 비를 받아놨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은 물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 있죠. 전 그게 목표를 가진 자의 남는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그 모양을 모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목표만 하면 되나? SP 언제 가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바로 행동 목표를 함께 해줄 겁니다. 행동 목표라는 건 뭘까요? 어떤 미팅에 반드시 참석하자. 일주일 2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뭐 사업 설명은 일주일에 2명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자. 뭐 예전에 또 이야기하셨던 한순영 리더님처럼 하루에 카톡을 몇 명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데모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행동 목표가 되겠죠. 결과적 목표가 아니라. 그럼 이런 행동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루틴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업이시라면 전업에 의거한 루틴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드 잡이라면 직장 마치고 나서의 리더님들의 루틴을 한번 형성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스텝은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다들 흔히 부파라고 하죠. 부파 들어보셨죠? 세 그룹을 20만 그룹으로 키워내면서 나의 총 매출은 120이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선물을 증정합니다. 캐시백으로서는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게 자산 수입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 그룹을 60만 그룹으로 만들어내고 전체 그룹 매출이 400만 매출이 됐을 때 브론즈 빌더, 우리 BB라고 하죠. 브론즈 빌더라는 게 되어서 월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이걸 3개월 만에 잡고 저걸 6개월 만에 잡아야 되고요. 이걸 이번 달에 하시고 저걸 3개월 만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지 않은 형태는 뭐다? 하다 보면 되겠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하자 세월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먼저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건이 됩니다. 브론즈 빌드까지는 갔는데 1000만 핀을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는 분이 있고 브론즈 빌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 그룹을 저렇게 만들어서 누군가는 1000만 매출이 되어서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브론즈 빌드였는데 브론즈 빌드에 머물게 되고 차이가 뭘까? 이번에 한 연예인이 그 차이점을 밝혀줬습니다. 혹시 이 연예인 아십니까? 비비라는 브론즈 빌더죠.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브론즈 빌더입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자, 잘 들어보면 이분 이야기 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추적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면 자, 비비가 되어서 부파를 늘려나가라는 이런 밤양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늘려나간, 즉 매출로만 브론즈 빌더 한 게 아니라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늘려나간 브론즈 빌더라면 제 이글드림의 코아리더처럼 Q12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트너와 얼마 전에 제가 이제껏 들어온 비전 보너스를 그냥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내년 회계년도, 지금 아닙니다. 자, 오는 9월부터 해서 세 그룹의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서 본인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은 월 200이지만 연말 보너스 이것저것 하니까 1700 정도 되어서 연봉이 4000에 이번 비전 트립의 시드니 여행까지 함께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열정적으로 해서 그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2년 3년 만에 에메랄드 가는 거는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2년 반 만에 플래티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플랜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함께 성취하게 되면은요. 월 보너스가 한 250 정도 되고 연말 보너스까지 다 합치면 약 7천 정도의 수입을 가지게 되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돈 버는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 그룹이 Q12가 돼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된다면, 즉 1000만이 12달 이어지는 세 라인이 된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어서 각종 핀 그리고 연말 보너스까지 합쳐서 약 9,600만 원 정도 상당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어온 정보로는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비전 보너스가 6년간 이어진다면, 제가 가정하는 대로 6년간 이어진다면 월 보너스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거죠. 세 레그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데리고 또 이제 세 레그의 새로운 플래티늄을 만들게 된 거죠. 800만 원 정도 12달 정도 해서 9,600만 원 핀 보너스와 연말 보너스를 합치고 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는 다이아몬드 여행까지 해서 수입이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수익이 조금 늘어나죠. 그리고 그 세 레그를 다시 한번 Q12 레그로 내가 만들어 낸다면 약 월 수익은 약 900 정도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쭉 보다 보면 저기 프론트 비전에 뭐가 있냐면 여기 비전 100%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비전 100%는 내가 받았던 첫째 해, 둘째 해 성장했던 그 수익의 평균을 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보니까 프론트 보너스가 약 한 1억 5천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25 보너스 약 1000만 원까지 합치면 3억 420 정도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성취를 하고 비전 보너스 적용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 10조의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함께 10점을 달성하셔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월 보너스를 1000만 원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약 핀 보너스와 프론트라인 보너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전 200%가 들어가 있죠. 왜? 3년 성장하면 200%를 주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만 3억 정도, 3억 9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작지 않죠? 여러분 이 새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입니다. 월 보너스가 한 해에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새해의 토탈 합은 한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매월 받는 3억을 빼면 연말 보너스로 6억, 7억, 8억 정도가 가능하겠지요. 만약에 이 플랜이 만들어진다면. 근데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한 무리한 플랜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쥐고 가느냐 따라 가지고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3년 플랜, 6년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좀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만한 분에게 반복해서 알리니까 결과도 만만해집니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원하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타겟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한 가지면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컨택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쉽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만나내기에. 저희 파트너들이 저는 이제 시작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안 됐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뭐 손잡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도와주고 싶죠. 근데 리더님한테 이 사람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힘이 없다고요. 진짜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와내려면 적어도 내가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그 정도 힘을 가지지. 지금은 어쩌면 오히려 나보다 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 제일 처음 알린 사람이 제 중학교 때 영어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나한테 공포의 대상이죠. 선생님은 나 위의 사람이고 나이도 한 7, 8살 차이가 났으니까 처음 아메이를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와, 잘 알아듣더라고요. 10명 정도 알렸는데 5명 정도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메이를. 그래서 내가 잘 됐다 해서 5명을 다 태워서 이제 아메이 플라자로 왔는데 5명이 kell러그와 마우스 스프레이만 사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들이. 그리고 다시 또 집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나 아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니 비전 보고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하려고 했다가 이런 몇 번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일단 구매를 하더라고요. 구매를 하는데 첫 구매가 그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150몇만 원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1남 6년대 4녀가 한 집에 산대요. 어머니까지 5녀. 생리대를 사러 박스떼기로 사고 뭘 해도 많이씩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모아서 한 방에 산다라는 거죠. 와, 저 그때 뭐 10인가 15% 도전할 때인데 거진 뭐 매출의 3분의 1이 이렇게 목표에 이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사파이어, 언니가 사파이어, 또 그분이 데리고 나온 학부모가 에메랄드, 또 그분이 데리고 나온 파트너가 파운더 사파이어, 또 그 외에 사파이어, 또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렇게 그런 저한테는 큰 어떤 라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걸음은 그분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좋았지만 첫 걸음은 제가 두려움을 조금을 넘어서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중간에 저희는 우리 칠판 들고 다녔거든요. 칠판 들고 다니면서 그 대문 앞에서 초인종이 잘 안 눌러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대 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고 학교 들어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졸업도 안 하고 뭘 아메이를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 칠판 들고 문 앞에 서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기도가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혼 안 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안 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슴 떨리는. 근데 이제 그걸 좀 희석해서 두려움을 크게 주는 대상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얼마나 큰 결과를 주려고 앞서 이렇게 두려움을 줄까로 생각을 바꾸려고 한 10년 가까이를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두려움 뒤엔 큰 보상이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 먼저. 명단 작성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메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메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메이 못할 만큼 바쁜 사람 없고 아메이 안 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삶의 부족분은 있는데 아메이가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저는 아메이가 액체 괴물, 슬라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에 맞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비행기 기장님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죠. 한 달에 반을 그 나라를 비우는데도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정말 슬라임 같은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류, 명단을 분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첫 번째 분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상대적 분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명단을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명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또 살다 보면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놀이터에서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가가 되지 계속 있던 명단 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생각을 해서 명단을 생각을 해서 뭘 하냐면 바로 만나서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설명하면 되지 왜 굳이 초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하면 할수록 깨달을 겁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한 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아직까지 아메이적인 결과는 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과 어제만 해도, 그저께만 해도 부어라 마셔라 한잔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고, 카페에서 티 나누던 친구들인데, 나의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 아메이 진짜 꽂혔어.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아메이 융단 폭격이라 그러죠.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다니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빵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방법론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메이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건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난 저런 사람이 아니라 왜 의뢰 아멘을 그런 사람들이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싫게 전달했어요. 눈치 보다 아멘 언제 얘기하지 생각하다가 그 대화 내용 하나도 안 들릴 때도 많았고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생각하는 아멘 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대한 센서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멘 이렇게 얘기하러 다 그 정도의 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번 같은 요런 사람들은 시스템 없어도 돼요. 근데 소수의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같은 좀 겁을 먹고 좀 자신 있게 못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의 없어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강의가 없어도 돼요. 강의를 말라듣나 계속 알리면 되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캠페인 아십니까? 캠페인을 왜 할까요? 예를 들어 공공재를 내 것처럼 씁시다 이런 캠페인 들어봤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내 것처럼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업에 귀천을 두지 맙시다. 왜 그래요? 귀천을 두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메이 강의장 올라와서 여러분 강사들이 외치는 게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알리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좀 살살 알리십시오 합니까? 살살 알리십시오 합니까? 당당하게 알리라 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당당하게 하니까 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특별한 뭐 용기 있고 용감무쌍한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시스템과 여기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그리고 이미 해낸 저희들까지도 저희는 평범한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월드와이드 또 이글드림에서 FRM이라는 또 포맷을 줬습니다.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패밀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다음에 아큐페이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음 급한 사람들이라죠. 너희 남편도 이제 50대인데 미래 준비해야 안 되겠나? 너희도 좀 있으면 이제 퇴직한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사람은 항상 중간을 지향을 하죠. 내리면 올리려고 하고 자기를 올리면 내리려고 해요. 자, 봐요. 야, 너희 남편 뭐 이제 뭐 올해도 일 못 할 건데 하고 몇 년 안에 나오면은 너 어떻게 할래? 너 바로 또 그렇다고 마트 캐시 하러 갈 수도 없고 지금부터 아메 준비해야지 하면은 반발심이 생기죠. 괜찮거든 우리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너네 남편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 다들 어렵다 하지만 너네 남편은 능력도 있고 너도 뭐 차곡차곡 잘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너네는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겠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동의하면 정신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는 하자 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 집에서. 보통은 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리면 올리려고 하고 올리면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다를 듣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질문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R은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초대했을 때 그 사람 비는 시간을 미리 알고 초대하면 거절의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 M은 메시지죠.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추가 수입에 대한 이야기. 추가 수입 벌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바로 던지면 두려울 수 있죠. 그죠? 그 사람 상대방이. 여기서도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 또래의 여성분들은 이렇죠. 내가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됐는데 열심히 살면 점점 나아질 줄 알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야 됐고 부모님 용돈은 내가 챙겨주고 있었어야 됐고 애들도 뭐
유학까지는 아니라도 꽤 괜찮은 그냥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원래와 안 달라진 모습에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뒤에도 똑같을 수 있겠다는 내가 불안감이 오더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메이를 만났던 그때 나는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뒤에 아메이에 대한 메시지와 스폰서님에 대한 메시지 나도 아메이에 대한 충분한 오해가 있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오해가 풀어졌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FRM에 대한 거는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든지 여러분 온라인 스폰서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배워 보시고요. 그러면 당장 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이 엄마들 혹은 직장 동료 사이드 잡이니까 난 불리해 여러분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만나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부들이나 전업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려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이드 잡의 유리한 점이죠. 근데 또 전업의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디테일한 일에서부터 뭔가 약간 불씨를 일으켜서 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가족들한테도 알릴 수 있겠죠. 근데 가족들한테 알려야 할 때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가적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가보면. 근데 가적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어쩌면 내 방식이 너무 서투르지 않았나? 섣부르지 않았나? 스폰서님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라는 걸 충분히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작은 연락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요즘에 전화, 폰 포비아라는 게 생겼죠. 전화 오면은 두려움이 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요즘 어플들이 챗봇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연락부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스타도 바로 DM부터 보내지 않고 그 친구가 뭔가 아이를 사진을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그 원하는 답변을 달아주면 DM 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은 또 페이스북 메시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넘어와서 점점 작은 일로부터 키워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이거는 자주 이제 윤영미 스폰서님한테 배워서 자주 하는 건데 오늘도 제가 울산 지인들 두 분과 통화를 하고 왔어요. 울산 오는 길인데 생각나서 전화를 해봤다. 하고 다음에 오늘은 못 만나거든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다음에 내가 울산 좀 더 여유 있게 올 때 한번 볼게 하면 경계심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만남의 명분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사업 설명할 건데 나와 하면은 보통은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예쁜 커피숍이 새로 생겼더라. 어떤 대상체가 하나 있으면 그 대상체에 가서 같이 즐기러 가는 그 순간에 아메이가 사이드로 곁들여져도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그 사람을 후원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했을 때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메이는 찾는 구간이 있고 돕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 분의 파트너를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돕는 구간이 펼쳐지겠죠. 여러분 찾는 구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돕는 구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찾는 구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관계에 아메이라는 새로운 관계 시입을 엇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치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돕는 구간은 어떨까요? 그 눈치는 파트너가 보는 것이고 나는 기계처럼 설명하는 구간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강하게 제시하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이 나랑. 아니면 뭐 긴 인연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찾는 구간을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돕는 구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구간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훨씬 더 재밌는 아메이가 시작됩니다. 돕는 구간에서는요. 너무너무 재밌고 뭔가 도와주면서 그 어떤 뿌듯함이라는 것도 생기고 파트너의 성취로 인해 가지고 나도 또 뿌듯함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업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메이 어플을 썼을 때 무엇이 좋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이 제품의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감동. 그래서 사업 설명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포맷을 줘도 다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느낀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내 아메이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예스에 집착합니다. 예스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하면 보통 노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한테 다시 112 그려주잖아요. 112. 또 틀립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뭐 이해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해 못하고 노 했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거죠. 단순한. 이걸 알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 우리 종특이라 그러죠. 노하고 보는 거죠. 노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라는 건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진짜 이걸 다 알고 한 1년 정도 들어보고 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스를 했다면 그건 또 뭐겠습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거죠. 설명을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어쨌든 예스와 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국 뭐냐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 건 앞으로 너를 팔로우 하겠다라는 암시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거. 저는 사업 설명을 어떻게 이미지가 돼 있냐면 이런 거였어요. 필드에서 연극 티켓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어요. 내 연극 티켓을 다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보러 와, 보러 와, 보러는 다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연극하는 걸 봐요. 아메이로 하는 걸 보는데 보다가 하나씩 잘못 본 친구들이 재밌겠네, 나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한 명씩 나와요. 그럼 또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면 또 한 명이 오겠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업 설명에서 바로바로 무대로 초대하는 게 아니었고 사업 설명하면서 내 아메이 한번 이제부터 지켜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메이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일을 반복하니까 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 설명을 계속해서 하니까. 아메이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명을 알렸을 때 한두 명이 관심을 보였는데 내가 뜨거워지니까 10명 중에 4, 5명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즉 사람들은 나의 명확한 설명보다는 나의 온도에 의해서 설득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설명을 보니까 이야, 내가 들은 게 너무 많아. OM 듣다 보니까. 와, 마이 스토리도 해야 되고 상속도 얘기해줘야 되고 새로 나오는 이스프링 얘기도 해야 되고 환경도 얘기하고 굿모닝 하자 크가 글로벌 아메이도 얘기하고 비전 제시하고 만족 보증제도 마이크로바이옴 원포원 얘기했다가 육사이도 할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조혜천 리더님이 그 얘기 예전에 하셨잖아요. 예전에 스폰서님 찾아가고 사업 설명 3시간 했다고. 이해가시죠? 그죠? 왜 3시간 하게 되는지 2시간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사업 설명에 꼭 필요한 3가지는 뭐냐면 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감입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마이 스토리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공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왜 하게 되었다는지가 더 궁금해해요. 내 주위 지인들은요. 내가 아메이를 왜 하는지, 아메이가 어떤 거냐보다는 네가 왜 아메이를 안 어울린다 이거죠, 보통은. 네가 왜 아메이를 해? 그래서 공감될 만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는 벤츠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려서 아메이를 만나서 벤츠 타려고 하면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 Y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들어가면 이게 은근한 일체화가 딱 되어버리면서 아메이 이꼴 우리 부모님이 약간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거절하기가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아니라서 그렇지. 부모님에 대한 꿈, 또 자녀에 대한 꿈, 또 열심히 일한 남편이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내가 아메이를 하게 된 공감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확신입니다. 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아메이가 될 것 같이 느껴야 되고 제가 될 것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은요,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사업 설명회 하면은 결론이 뭐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죠. 돈 투자하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화가 다르죠. 저희는 시간 투자 설명입니다. 내 설명 들어보고 가치가 있으면 시간 넣어봐라는 거잖아요. 너 시간 빼서 여기 와봐라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미 우량주가 된 애들. 삼성전자는 투자했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죠. 뭐 앞으로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미 잘 됐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합니까? 두 번째, 잘 될 것 같던가. 이미 잘 되었던지 잘 될 것 같은지. 근데 1번 옵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이제 시작하면서. 아메이로 이미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칠게요. 친구가 있는데 뭐 하냐니까. 나 내년쯤에 이제 은퇴하고 한 2년 뒤쯤에 건물 지어가지고 한 10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월에 한 5, 600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후 자금 하려고 땅 알아보고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인테리어 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제 접선하고 뭐 이렇게 좀 알아보는 중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였는데 얘가 이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음 착잡하죠. 난 뭐 했나? 뭐 건물을 짓는다고 얘가? 건물을 지어?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지? 내 과거가 부정되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냥 상상하였어요. 근데 방금 여러분 느꼈던 그 착잡함은 바로 남의 뚜렷한 계획에서 비롯된 거죠. 누군가의 뚜렷한 계획은 누군가를 흔듭니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면? 그 마음이 저는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제안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니까 그치. 제 요즘 제일 많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사업 설명을 하면? 알겠답니다. 아메이 선생님 된 것 같죠? 다 얘기해 주니까 알겠다. 뭔지 알겠다. 왜? 스폰서 왜 저는 거절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도 거절도 없는 겁니다. 제안하지 않았어요. 뾰족한 제안이 없었잖아요. 어디 미팅에 가보자든지 어디 차팅을 해보자든지 이렇게 너희네 집에서 사람 모아서 요리를 해보자든지 뚜렷한 제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이 없는 것이죠. 거절이 없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메이에서는요. 만약에 거절을 받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 설명을 좀 더 진정성을 담아서 될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수입의 높이보다는 길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500이 나왔는지 700이 나왔는지보다 지금 나오는 2, 300이 언제까지 나올지 그 길이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높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출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길이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스템 따라서 명단을 적고 사업 설명을 하고 또 팔로우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는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매출과 네트워크입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요. 매출은 현재를 뜻하고요. 네트워크는 미래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어쩌면 매출 위주의 비즈니스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핀이 한계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죠. 하지만 네트워크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핀에 또 성장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작년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림을 완성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3명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빌더 정도 되는 친구들을 내가 모았어요. 사업 설명 열심히 해서. 그럼 올 회계년도 나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가내는 걸까요? 가지는 걸까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번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가질 때 에메랄드를 또 내년에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겠죠. 하지만 매출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해도 잘하면 유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도 높더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달과 그 해 핀 성취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금 SP를 도전하는데 지금 900만 핍인데 나는 매출 의거 안 한다, 사업 설명만 한다 해가지고 940으로 마무리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죠, 그죠? 당장 이번 달에 해야 될 땐 또 소비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밸런스가 그리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는 네트워크 위주의 비즈니스가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트워크는 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점은 핀 빌딩에 포커스해야 될지 팀 빌딩에 포커스를 해야 될지를 스폰서님과 예리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노력을 한번 부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하나가 팔로우업입니다. 자, 팔로우업이 뭘까요? 바로 사업 설명 후에 그가 사업을 결정하도록 가이드하는 모든 과정을 팔로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사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맞아 본 적 있죠. 주사기만 꽂으면 병이 낫습니까? 주사기를 꽂고 뭘 해야 되죠? 약을 넣어야 되죠. 뒤에 손잡이 이게 잡고 이렇게 쭉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팔로우업입니다. 그럼 주사바늘 꽂는 건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꽂아서 팔로우업이라는 약을 쭉 넣는 거죠. 사업 설명 안 하고 그럼 팔로우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공중에 약을 뿌리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미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팔로우업을 한다. 근데 처음에 아까 얘기하면 아까 어떻게 해서 노를 한다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노를 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팔로우업 잘하는 사람들은 대답이 바뀌더라는 거죠. 처음에 노였습니다. 아, 나는 뭐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또 찾아갑니다. 팔로우업을 합니다. 누군가는. 한 번 가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업 설명 딱 한 번 들으면요. 하나는 좋은 점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반품은 괜찮네. 뭐 제품은 좋은가 봐. 혹은 그래 뭐 캐시백을 현금으로 주는 건 괜찮네.
라고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뉴페이스들은. 왜? 달라들까 봐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관심 없는 척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한 반응보다는 심적 반응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괜찮다고 느꼈으면 조금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면, 두 번, 세 번 가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생각해봤는데 난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걸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아메 할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봤네. 내가 계속 가니까 그 사람도 아메를 해볼까?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건 점점 예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한 번의 만남에 모든 걸 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려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모르겠죠? 모르시겠죠, 그죠?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10번, 20번 찍어보니까 하트 그리려고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내 모든 의도를 믿어줄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가서 막 파트너야,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내 인생을 니한테 다 갖다 바칠게. 부르면 바로바로 띄울게.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팔로업입니다. 아메에서 진짜 테크닉이라는 건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테크닉이죠. 기술적으로 뭘 잘 팔고 이런 게 기술이 아니라 그게 진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팔로업을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 목표입니다. 팔로업을 잘하는 분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내 목표를 먼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에메랄드를 가고 싶습니다. 에메랄드를 가려면 세 분을 플래티늄으로 도와내야 됩니다. 그죠? 세 분을 플래티늄으로 도와내니까 그분에 대한 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플래티늄 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정도는 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DBC를 수료하고 탱과에 나와서 탱과에서 파트너를 한 명, 두 명 찾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SP 정도를 도전, 이런 것들이 로드맵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분이 그 길을 걷고 싶은 만큼의 마음 만들기입니다. 앞에 생략된 건 원하는 마음 만들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차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를 카운트하는 노동 수입적인 그런 교환 법칙이 아니고요. 내가 후원 대상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얼만큼 줬는가가 팔로업의 관건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입이 결정되는 방향이에요. 나의 절대적인 고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파운더스 에메랄드, 자, 이 그림 아십니까? 세레그가 독립을 하고 그 밑에 또 독립그룹이 이렇게 생기면 이분의 월 보너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 보너스가 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려운 그림입니까? 사람 수만 보십시오. 나는 3명을 후원했고 그들이 각자 2명을 후원했고 빠르면 1년 안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그림이 어려울까요? 최소한 저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 그림이 쉬운 거잖아요. SP를 원하고 PT를 원할 때 저 그림이 그렇게 1년 만에 돼도 2년 만에 돼도 빠른 게 아닌 거지. 그냥 회원가입만 탁 시켜놓고 언제 에메랄드 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크기라는 게 뭘까요? 소비자 수일까요? 아니죠.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쓰다가 딴 데 쓰기도 하죠. 딴 데 쓰다가 나한테 쓰기도 하잖아요. 소비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팅 나오는 사람의 수일까요? 미팅도 뭐 한 번만 나오는 사람, 3번 나오는 사람, 계속 나오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걸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뭘까요? 윤영미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네트워크라는 건 스스로 하는 코어 리더의 수, 즉 자기 목표를 진짜로 스스로 원하는 사람, 스스로 성취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원하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원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아메이 너 보니까 하고 싶어졌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마음 동기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메이 좋아하시죠? 아메이 안 좋아하세요? 아메이 좋아하시죠? 돈 생기면 올리브영 가고 싶어요? 아메이 플라자 오고 싶어요? 우웏돈이 생기면 뭔가 아메이크 쓰고 싶지 다른 거 안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생기면 우린 미팅 오고 싶지 다른 데 안 가고 싶잖아요. 별로. 제 생각과 다른가?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있으면 딴 데 가고 딴 데 쓰고 싶고 시간 있으면 딴 데 쓰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을 만들어야 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해서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고 막 억지로 뭔가 막 팔아봐 막 이걸 해야 되고 현상을 계속 만들어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마음에 없는 걸 남을 위해 해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장 보러 갈래 하면은 일 안 하시던 주부들이 3-4명이 따라갔었어요. 기억나죠? 우리 어머니 세대 때 그냥 장 보러 가자 하면 3-4명이 시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쓱 배송, 나는 마켓컬리, 나는 뭐 오아시스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배송하는 채가. 장 보러 가지도 않죠. TV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다들 희생해서 다 그거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싫지만 요즘 보험도 그렇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보험을 시작해도 애들이 나 원래 내가 하는 방식이 있다고 엄마한테 안 든다 하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나한테 정말 이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억지 발걸음을 떼지 않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또 예전에는 사실은 한번 가자 한번 가자 하면 가주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설득이 돼야 움직이더라고요. 자기도 좋다고 믿어져야 그 마음을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마음을 사는 건 뭘까요? 좋은 사람 되는 거죠. 뭐 먹을 거 주고 온라인 죄송합니다. 먹을 거 주고 뭐 한 번씩 카카오톡 기프티콘 이런 거 막 보내주고 이러면은 마음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사는 거랑 마음을 만드는 거는 달라요. 내가 좋은 사람 된다고 그 사람이 아메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 파트너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메 하려니까 주위 사람들 너무 눈치도 보고 막 너무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사람 되는 방식은 맞지만 그걸로 그 사람들이 아메이를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무슨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쓰고 싶다. 나도 아메이를 뭘 해서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쓰고 싶다라는 거는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까요? 아까 복제하는 30가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반복해 보는 거죠. 데몬도 보여줄 수 있고요. 뭐 카탈로그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체험을 시켜줄 수 있겠죠. ABC 한번 모셔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툴은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그냥 한번 매출 일으키고 땡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아메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로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면서 나도 아메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만들어줘. 만나서 뭘 얘기해 줄까요? 성공 사례도 얘기해 주고요. 강의처럼은 아니지만 간단 Q&A도 얘기해 주고요. 나의 와이도 이야기해 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다 보면 본인 마음에도 듣기 전보다는 듣고 나서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괜찮으려나 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미팅 시스템에 조인되면 어떨까요? 나도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무대에 있는 사람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시스템이 만들어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3가지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 첫 번째 조건, 빈도입니다. 많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서 마음이 같아지기 쉽지 않죠. 임영웅 팬 옆에 있으면 임영웅 팬이 되죠.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덤이 전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밀도입니다. 10번 만나는 건 좋지만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10번 만나는 거랑 한 달에 10번을 만나내버리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고 마음 변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제가 파트너들이 어떻게 해서 파트너를 만들까요?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달에 온 오프라인으로 어떤 수를 써서도 20번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온 오프라인. 아니 이런 강의에 초대돼도 되고요. 온라인 강의에 초대되고 되고요. 심심하면 뭐 화상 통화를 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20번을 컨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기가 막힌 비전 한 방 빵 보고 아메이를 시작한다. 있죠. 있는데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운에 제 삶을 맡기고 싶진 않았어요. 아메이는 길이가 중요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수입의 길이가. 길이가 중요하다는 건 누적과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축적의 비즈니스가 되려면 산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챙김의 비즈니스로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타게 됐어. 자료도 주고 카톡도 보내고 요즘 지금 이 사람 뭐 할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온도입니다. 나는 착잡한데 자주 가서 만난다고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팔로우업이 되고요. 그럼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미 비즈니스를 해보려는 마음을 조금 가졌는데 많이들 하는 실수가 여기서 팔로우업이 끝나버리는 거죠. 나 한번 해볼게.
미팅도 스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 큰 애처럼 놔버리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 친구를 아메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나의 공동의 목표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때까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팔로우 스루라는 게 필요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내 목표, 그에 따른 그분에 대한 목표, 이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그분도 이 길을 걷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글드림을 만난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복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 걷기만 하면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복제 사이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DBC를 수료하고 나면 탱코아 미팅에 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DBC를 수료시키겠죠. 오면 어쨌든 갓 입과한 나보다는 더 강의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대신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득이 됐다면, 그 친구들이 이해가 됐다면 탱코아 미팅으로 또 그 파트너를 또 데려가고, 그게 반복되는데요. 그때 방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조금 긴장을 하셔서 파트너가 제대로 탱코아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가이드를 이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착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멘은 시스템이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스템에만 넣으면 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시스템에서 많은 파트너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좀 듣다가 뭔지는 알겠는데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데리고 왔는데 반복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큰 비전을 줬지만 결국 디테일한 챙김은 스폰서가 팔로우 스루가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탱코아 미팅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탱코아 미팅에 누군가를 이제 DBC가 끝나고 탱코아 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래 오면 돼. 뭐 월요일 어디 몇 시 어디야 오면 돼 하고 틱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과 미팅 전에 저는 이걸 햄버거로 표현하거든요. 자, 왜 햄버거냐면 미팅 전에 밑에 빵은 뭐냐면 미팅에 대한 전 프로모션입니다.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조금 긴장도 해야 되고 탱코아가 무엇이고 보통은 이렇게 하고 와 첫 번째 한번 적어보고 가자 너무 잘했다 박수 쳐주고 유치원 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밑에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팅 전 팔로우 스루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패티가 뭘까요? 패티가 시스템입니다. 패티는 그 자체로도 뭐 맛없진 않지만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습니까? 위에 빵 밑에 빵이랑. 그리고 이 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미팅 탱코아가 끝나고 나면 잘 가라고 하는 것 해도 괜찮지만 위에 덮개빵 이게 뭘까요? 미팅 후 케어라는 거죠. 미팅 후 케어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 그분은 탱코아에 들어온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겁니다. 왔다고 똑같은 걸 알아듣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세세한 눈을 가져주시면 어쩌면 이분은 아메이에 빨리 정착을 하게 될 거고요. 어쩌면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나?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팔로우업이라는 주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럼 A에게 너가 함께 비즈니스 조인하고 싶은 사람들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사업 설명해 줄게 해서 3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액티브한 사람이 B2입니다. 그럼 B2에게 가서 또 내가 B2야 너 주위에 설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또 3명 정도. 그럼 또 이렇게 해서 B2가 모은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C3였습니다. 그럼 C3야 또 사람들 주위에 아메이 같은 기회를 원하는 사람 모아봐 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럼 만약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잘 안 내려가진다. 그럼 한 단계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왜 뎁스 비즈니스가 중요하냐면 뎁스 비즈니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지만 A는 나의 직접 지인일 가능성이 높죠. 내 말도 잘 안 듣고 그 아까 전에 영어 선생님 얘기했죠, 그죠? 그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이드 잡이었고 그 집에 개가 한 그때 당시에 8-9마리 키웠는데 유기견을 쭉 와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혼자 살았거든요, 여성분인데. 그 가서 이제 홈미팅 하는데 개가 너무 달라드니까 케이지를 쳐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칠판을 폈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밖에 있고 제가 케이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미팅이랍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설명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중화야, 예 선생님이니까 니는 전업이잖아. 예, 난 부업이다. 그렇죠. 나 피곤한데 좀 누워서 들어도 되겠나 이러더라고. 예, 뭐 안 될 거 없죠. 이래서 이래갖고 누워서 들어. F1이랑 사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그러면 이 F1이 나를 잘 에디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막 존중하고 소개하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빨리 뎁스로 내려가 버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랑 아메이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나름의 존중감이 있더라는 거죠.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F1가의 사업만 좀 했다 말았다 하니까 암에 너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암에 너무 쉽다 그러죠. 바로 아마 뎁스가 빨리 내려간 분들을 아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뎁스 비즈니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여기서 이제 팔로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첫 번째, 사업을 키운다라는 건 내 쇼핑몰 매출을 키우는 건데요. 사업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가 판매고요. 두 번째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죠? 소비 습관은 어떻게 바꿔질까요? 소비 습관은 저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중요합니까? 이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동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너무 재밌었죠? 30년 됐습니까 이제? 지금도 타이타닉 감동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구구단은 아직 외우잖아요. 개념은 영구적일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메이에서 쓰는 게 괜찮다라는 게 확립만 된다면 특별한 일 없이는 안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구독 서비스 너무 많이 하죠. 구독 서비스를 습관화 해놓은 기업들은 알아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바꿔놓은 습관으로 누군가는 습관처럼 돈이 나가고, 한 번 바꿔놓은 습관으로 누군가는 습관처럼 돈이 들어오죠.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여러분도 습관이 있고 구독을 하는 게 있으실 건데, 그게 누구 부자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이 내지만 나눠내서 감각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분들 혹시 담배 한 갑 얼마 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얼마 합니까? 4,500원이죠. 한 잔에 4,500원 결단하고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두 잔, 세 잔도 사죠. 그런데 한 달에 13만 5천 원이고 1년 매일 마시면 162만 원. 하루에 두 잔 마시면 32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커피를 1월 1일 날 162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매일 한 잔씩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선불할래요? 근데 이거 조삼모사 아니에요? 맨즈팩, 아우 뭐 이렇게 비싸, 뭐 20만 원 가까이 해. 근데 우리도 뭐 정기구독 혜택과 6개월 할인, 12개월 무료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하루로 치면 약 5천 원 정도밖에 치이지 않죠. 나누면 우리도 5천 원이에요. 똑같은 4,500원, 5천 원으로 여러분 카페인과 니코틴 구독할 것인지, 장 건강과 간 건강과 활력 구독할 것인지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제품을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고 싶어서 카탈로그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스폰서님 가방에서 카탈로그 꺼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 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 그때 레디백 비슷한 거에서 투명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프로모션으로. 투명백에 카탈로그를 넣어가자. 먼저 물어보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두려워서 물어보지 않는 뉴들이 많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좋은 방법, 가방 사이즈를 줄여라. 마치 카탈로그에 안 들어가서 겨드랑이에 끼고 온 것처럼, 겨드랑이에 끼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겨드랑이에 끼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아올 수밖에 없죠. 여자들의 습성상 쇼핑 카탈로그 있으면 펼쳐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노출이 될까? 식품 언제 먹는다? 남들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점점 노출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 나갔던 거죠. 온라인에 소비자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제품 정보를 올려주면, 또 누군가가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 후기를 올리면 그 후기를 보고, 우리 네이버 들어가면 후기부터 보잖아요. 후기를 보고 막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후기를 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이 있을 겁니다. 그 방에서 함께 소비자 관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 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매출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메이가.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뚜렷합니다. 탱코아 미팅 들어가서 좀 있으면 열릴 고 SP 미팅으로 무조건 입고하십시오. 어떻게든 입고하십시오. 그리고 파트너를요, 요리, 건강, 뷰티, 그 다음에 사업 설명, OM, FOM, DBC에 초대하십시오. 이 동작을 멈추지 않으면 파트너는 100%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된다고요? 바로 저기 들어가서 탱코아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탱코아 보니까 너무 많던데,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목록을 보니까 이런 것.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많이 만난 스폰서의 말을 잘 따랐어요. 기도를 자주 했어요. 책을 많이 읽은 게 도움됐어요. 흔들릴 때마다 운동을 했어요. 흔들리면 지방이라 그랬죠.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저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제품 하나하나 감동.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자주 전했어요. 여러분, 저거 성공한다고 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목록,
누구나 했던 공통점. 이 10가지만 하면 성공한다는 게 바로 탱코아인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건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성공치고는 수동적 성공입니다. 왜? 실제로 이런 행동해가고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진짜 사회적 성공은요, 책 읽기가 아니고 책 써야 되고요. 성공적 강의 듣기가 아니고 강의해야 되고, 미팅 참석하고 미팅 주최를 해야 되고, 제품 애용이하고 제품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저게 주도적 성공이죠. 거기에 비하면 수동적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를 가려면 첫 번째 벗어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빌더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저는 기분파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땡길 때 오고 안 땡길 때 안 오고가 아니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오시면 브론즈 빌더는 됩니다. 자, 브론즈 빌더에서 SP는 어떻게 가는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파 복제해내면 된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진짜 연기파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변화하셔야 돼요. 헐리우드 배우들은 입금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죠? 홀쭉이가 됐다가 뚱뚱이가 됐다가 하죠. 입금되면 변화하잖아요. 우린 변화돼야 입금됩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멋지게 변화했던 몇 분들인데요. 8주 만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변화를 바디키를 통해 가지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위에 긴 말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야, 아메이에 이번에 바디키 프로모션이 있는데 진짜 선물도 많이 주고 이거 진짜 잘 빠지고 요요도 없고 하면은 그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지죠. 근데 왜 너는 하는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럼 우린 혀가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때문에 뭐 저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변화하면 긴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변화해 보시고요. 그리고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실 때는 여러분 그때는 배운 걸 반복만 하면 됩니다. 많이 노출만 하면 돼요. 아메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입원한다? 무조건 다인실이죠, 그죠? 저희 와이프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요리 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맹장 없는 명장이라 그러는데 맹장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다인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되었어요. 야, 누군 냄비를 쓰고요, 누군 청정기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이제 키우는데 파트너 수는 이제 늘렸습니다. 파트너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는 거죠. 파트너 성장시키는 거 이것도 시스템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고 사파이어, 고 에메랄드, 고 다이아몬드 교실에서 파트너들을 탱코아와 고 SP 스쿨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뭘 하라고요? 팔로업 스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 이렇게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풀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길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흔들림들이 있죠. 그걸 나를 잡아주는 걸 우리가 시스템과 보조자료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온라인에 이것도 지금 이글드림 그 유튜브로 나가고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글드림 출신 성공자들이 성공 수기를 이야기해 놓은 저런 채널이 있습니다. 저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다 잡아 나가고 어쩌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나한테 이해시켜 나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런 많은 책들, 꿈꾸는 다락방부터 점프, 창업자님 책, 제가 생각하는 필독서들인데요. 이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메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확신을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달력이 훨씬 더 강해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럼 회원가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막 옆으로 많이 달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회원가입 순서는 한 번 정해지면 중간에 누굴 끼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죠? 무조건 그 밑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달 건지 밑으로 달 건지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똑같이 20만 PB를 이런 모양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람은 18,000원을 벌고요. 이 사람은 9만 원을 벌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요? 이것만 보면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죠. 수익성이 높으니까 5배나 높습니다. 똑같은 20만 원을 썼는데도 이렇게 옆으로 달면. 그럼 이건 뭐가 좋을까요? 여기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만 20만 PB를 써도 여기에 만 PB, 2만 PB 써도 모두가 캐시백을 다 받습니다. 20만이라는 걸 내가 채우지 않아도 그 라인이 20만이라면 그 위로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소비를 포기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좋은 건 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론즈 필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 그림이라는 거죠. 세 라인을 기초로 구축을 하셔서 뎁스를 내려가고 세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 내려가다 보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에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 간호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너무 좋아요. 내 차원에서 너무 좋은 제품을 카톡으로 계속 보내 제품 정보를. 걔는 답도 없고 일도 안 줘줘 나중에는.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한번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그럼 그런 만남 속에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바로 미인대칭청. 이게 뭘까요? 미소 짓고 인사 먼저 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거, 그걸 많이 하면 사람들이 주위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남게 된다라는 걸, 파트너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라는 이런 표현들, 이것도 제가 원칙으로 생각하는 건데, 바꿔주고 싶다면 분위기로 그분이 좀 더 비즈니스적인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면 옷 갈아입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잘 갖춰서 입고 오는 집단에 데리고 오면 스스로 갈아입더라고요. 전 이게 분위기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개인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관계에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쪘네. 임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을 쪘어? 좋게 얘기하는 방법 쪘다? 알려드릴게요. 살을 쪘어? 건강해 보이네. 행복해 보이네. 체격이 좋아 보이네. 얼굴뼈가 성장했나 보네. 쌀랑이니? 곧 진화하겠네. 존재감이 커졌네. 팬들이 멀어졌겠네. 비마이 봄 미쳤다. 뭐 놓은겨? 발목이 파워빠겠네. 요즘 혀에 기름칠 좀 하니? 만유인력의 크기가 증가했네. 너 덕분에 한국이 좁아졌어. 치료를 기다리는 부모님 같네. 몸뚱아리가 주인이 잘못 만났네. 또 손장기야? 어그이가 연중 무유네.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자세와 자기 이미지. 여기서 만나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가 어떻다,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냐, 부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 세계관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이 갖고 있습니까? 많은 20대들이 열심히 살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가 이제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안 바뀌어. 왜? 이미 어떤 스푼을 입에 물고 다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걸 바꿀 수는 없어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럼 걔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매사? 대충이겠죠. 해봤자 안 될 건데 왜 열심히 해요? 될상 싶어야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쩌면 조금 다른 20대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를 먼저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먼저 시작을 하시고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4년 반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서 저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면 인생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데모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아메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삶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 아메이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세에 있어서 뭐냐면, 아메이관, 과연 아메이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포지셔닝입니까? 정말 사이드 잡 정도입니까? 부자들은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입니까? 아메이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가능성을 믿는, 그게 저는 아메이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메이라면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한다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저는 아메이관과 세계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매일경제에서 한번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세대로 해서 아메이를 함께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또 뭐 어떤 관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죠. 가족관이라는 게 있겠죠. 가족이 정말 장소만 서로 공유하는지, 룸메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서로가 헌신해야 하는 대상인지. 제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린 서로 서비스 영역이야. 서비스 마인드로 나를 대해줘.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한테 함부로 안 할게.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게 변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또 가족 오락관이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과정은 저렇게 생겼고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는 저기 있습니다. 내가 저 자세로 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과정에 맞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변화랑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변화. 즉 외적 변화, 내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 변화, 너무 많은 리더님들이 가르쳐 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헤어 좀 더 전문스럽게, 화장도 조금 하시고, 너무 화장을 우리가 요즘 내추럴하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비즈니스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더라고요. 옷도 내가 편한 옷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특히 화장도 제가 파트너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다른 건 몰라도 화장 하나만큼은 가는 길에 이렇게 끝까지 해서 또 해내더라는 거죠. 그럼 내적 자세라는 건 뭘까? 이런 포인트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뭐 대단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막 매일만 들었는데 배운다고 되겠어? 아이고 뭐 벤츠고 뭔가 그 저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가지. 이런 감정이 나를 잡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떤 도구가 다시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시스템 그리고 탱크화와 함께 한다면 바로 이게 다시 긍정적인 자세로 또 끈기 있는 자세로 내가 끈기가 의지가 아니라 단체 무리의 의지에 묻어가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하니까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대단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도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목표 지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 나 레그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레그 이렇게 했는데 에메랄드 갈 때쯤이었어. 첫 번째 레그는 그래도 파트너가 좀 나오고 매출도 좀 일어나는데 두 번째 레그는 아무 그게 없다. 아무리 달아도 뭐 변화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한테 차야 주유소까지만 가자. 가면 기름 넣어줄게 하면 가겠냐 안 가겠냐 하더라고. 지금 내가 PB가 안 된다 했지 차 얘기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했죠. 너무 추운 집에 난로야 좀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주면 기름 사올게 하면 따뜻하게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그 두 개째 얘기 들으니까 알아듣겠더라고. 저도 영 바보가 아니니까. 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래가 아니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여기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워야죠. 어떻게 주워야 하니까 숙여서 주워야지. 그래 원하는 게 있으면 자세 변화를 해서 주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 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숙여보고 내려가보고 좀 더 배워보고 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자세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사람을 모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모을까요? 쓸 사람을 모아요? 팔 사람 모으기, 할 사람 모으기. 뭘 모아야 될까? 바로 저는 가치 시스템 탈 사람 모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반드시 생깁니다. 뭐 팔로우업을 열심히 하고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실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실망 관리 전문가가 돼야죠. 실망이 쌓이면 네트워크가 되죠. 실망이 쌓였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희망, 사랑 그중 최고는 뭐다? 망사다,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위주의 사고. 엊그제 갔습니다. 저는 벌써 이게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와 요 근래에 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배웠죠. 이게 김형욱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그분 한 분의 강의에 필기를 한 거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집착적으로 적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노트가 이렇더라고 다. 왜 이렇게 내가 집착적으로 적었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나 여기서 헛시간 날릴까 봐. 나 혹시나 1, 2년 내 친구들한테 뒤처지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시간만 한 2년 날리고 끝나면 어쩌지? 내 친구도 벌써 CPA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던데. 그 불안감 안 있었겠어요. 23살이 저한테도. 근데 미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죠. 집중할 것인가 계속 딴 생각할 것인가. 외우려고 적은 게 아니라 다시 보려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을 지금에 붙들어 놓으려고 적는 거죠. 사실은. 적다 보면 저 사람이랑 1cm라도 가까워질까 봐. 근데 희한한 일들이 생기더라고. 아까 책 썼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책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10몇 년을 남의 인생, 남의 성공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의 성공,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반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로입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까지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갈 게 아니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죠. 오늘 강의 올래 말래 했던 온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이 있죠. 근데 안 왔다. 아메이라는 이제 뭐 끝나게 된 거죠. 안 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 오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왔으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한번 따라 해볼 것인가. 따라하면 또 그 다음이 열리겠죠. 아, 들었는데 잘 들었다. 난 다음엔 안 들을란다 하면 또 끝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겠죠. 따라 해봤습니다.
따라 해봤는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배워볼 것인가? 아니면 네 나랑은 맞지 않네 하고 또 놓을 것인가? 그것도 선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좋은 선택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저는 아미라는 이 집단이 저를 이렇게 키워내고 또 제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좋은 의사결정 방법 배우면서 앞으로 열릴 탱코아 미팅에서 정말 열심히 배워서 또 멋진 핀업을 해서 만나 뵙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